심한 여드름성 피부의 피부 컨설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피스킨의 컨텐츠인 피부 컨설팅에 참여를 해주신 24살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신 남성분의 피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사진이 보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염증을 가진 여드름성 피부임이 확연하게 보이고 고름들이 꽉꽉 차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남성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입대하고 나서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한 달 반 전부터 이직을 하면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심해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었는데 병원에서 레이저도 받으시고 압출도 받으시고 염증 주사도 맞으시고 수분 위주의 화장품을 사용하라고 하셔서 수분 위주의 기초 라인을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하라는 건 다 하신 상태이신데도 피부 문제가 개선이 안 돼서 저한테 피부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분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이저를 받는 거는 돈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병원이든 에스테틱이든 지금 기계로 시술할 단계는 절대 아니고 염증을 잡아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흉터, 모공 넓어짐,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염증성 여드름이라는 친구가 발생시키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흉터 레이저를 받았어요. 절대 그럴 일 없지만 내가 그 흉터 레이저로 인해서 100% 다 흉터가 완치가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또다시 염증성 여드름이 생겨난다면은 그 부분은 또 흉터가 생기겠죠? 그럼 또 그 부위는 흉터 레이저를 받아야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성분이 병원에 가신다면 병원에서 받아야 될 치료 중에 가장 권장드리고 싶은 게 피지 조절제예요. 자, 간단하게 여드름성 피부가 약을 복용해야 되는 타이밍과 화장품으로 관리해야 되는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염증에 대한 노란 고름은 약이라는 것이 그 염증을 가장 빨리 완화시키기 때문에 지금처럼 염증성 여드름이 심할 때는 약을 복용하다가 이 문제가 완화되면 약을 중단하고 화장품으로 내가 또다시 이렇게 피부가 악화되지 않도록 화장품으로 예방을 해주세요. 물론 약을 복용하면서 각질관리 피지 조절 화장품들을 잘 사용해 주셔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의 피부는 약과 같이 피부 관리를 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에요. 제가 정확한 상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분이 사용하시는 클렌징 제품이 약산성 폼 하나로 세안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기초 라인은 토너랑 수분크림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용하시는 토너랑 수분크림은 그러니까 예민 민감성 피부분들 그리고 예민한데 좁쌀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사용하면 안 되는 화장품은 아닌데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커다란 염증을 유발하는 트러블을 잡기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죠. 이 제품에는 판테놀하고 녹차 성분이 들어가서 항염 효과는 가져다 주기는 하는데 주력은 판테놀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테놀이라는 성분의 효능만으로는 굉장히 심한 여드름꽃이 핀 지금의 피부 상태를 진정시키는 어렵고 또한 이 화장품에는 피지를 조절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또한 이 제품은 민감, 예민성 피부분들을 타겟팅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굉장히 순하게 제품이 출시된 터라 애초부터 화농성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만약 예민성 피부가 좁쌀 여드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이 적합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의 이 남성분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크림도 같은 브랜드의 수분 크림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제품의 베이스는 수성 원료라서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드름성 피부는 가뜩이나 피지라고 하는 기름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베이스조차 유성으로 되어 있는 크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수성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트러블 위험성을 줄여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극도 심하지 않고요. 다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드름성 피부를 겨냥한 제품이 아니라 예민 민감성 피부에 특화된 제품으로 지금의 여드름 문제를 완화시키기에는 조금 제품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드름성 피부는 83%가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유전의 원인 중 하나가 조금 어려운 말로 각질 비유 현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다른 피부에 비해서 모공에 각질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다시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피부에는 자체적으로 조직, 판미, 립자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 립자라는 친구가 피부 속에서부터 각질 끄트머리까지 올라오면은 각질 분해 효소로 전환이 돼요.
각질 분해 요소로 전환이 되면은 조직 판미 립자라는 친구는 각질을 떨어뜨려 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가 아닌 일반 피부는 조직 판미 립자라는 친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턴오브 주기라고 하는 각질이 벗겨지고 새로 재생성되는 28일의 주기가 딱딱 맞아 떨어뜨려져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여드름성 피부는 조직 판미 립자라는 친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각질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으니까 각질은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모공 속은 꽉 막히게 되고, 그래서 원활하게 피지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모공은 막히니까 노폐물들은 점점 쌓이고 여드름들이 먹고 살 음식들이 정말 많아지니까 여드름들이 판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드름성 피부는 말씀드렸다시피 모공 속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고마지라던가 스크럽제는요, 모공 속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려고 말을 좀 거창하게 한 건데, 여드름성 피부는 아하나 바하를 이용한 필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필링제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야만 모공 속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 주 1회 정도 아하나 바하를 이용해서 필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우리 남성분은요, 아침에는 물세안, 저녁에는 1차는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 2차는 약산성 폼 클렌징 플러스 모공 브러쉬 사용을 권장드리는데요. 아침에는 물세안만 해도 깨끗한 침대에서 잤다면 충분히 물세안만으로도 노폐물과 피지들이 제거가 충분히 다 되고요. 물세안을 하실 때 어프 하듯이 손의 피부와 얼굴의 피부가 닿지 않도록 물로만 세안을 해주세요. 화농성 여드름은 겉으로도 굼기도 하지만 피부 속 안으로도 고름이 골마가지고 자극을 많이 주게 될 경우 이 여드름이 피부 속 안에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더 깊은 흉터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 하듯이 세안을 해주시고요. 약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1차로 세안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약산성 폼 클렌징은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에 비해 세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선크림이나 비비 같은 메이크업 제품들을 제대로 씻어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는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살살 롤링 하면서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세안을 해주시고 난 후에 물로 닦아내주시고, 약산성 폼 클렌징은 어차피 1차 세안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강한 클렌징 제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내 피부의 pH도 조절해주면서 모공 브러쉬와 함께 모공 속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세요. 단 우리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모공 브러쉬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 브러쉬 선택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사용하실 때도 정말 살살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염증이 굉장히 심한 부위는 모공 브러쉬 사용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 모공 브러쉬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치아와 치아 사이 있는 찌꺼기도 손으로 빼내지 못해서 칫솔을 사용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모공 속 안에 노폐물을 손으로 빼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공 브러쉬 사용을 저는 여드름성 피부분들한테 정말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 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법상에 여드름용은 클렌징 제품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크네용이라고 써 있다거나 아니면 지성 피부용인데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주세요. 순서는 이래요. 처음에 여드름용 스킨을 사용하시는데 스킨의 선택 기준은 피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드름균을 완화해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렴 효과까지 총 3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킨을 선택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피지 조절 세럼을 권장드려요. 앰플이 아니라 세럼이에요.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피지 조절 세럼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피지를 조절해주는 능력인데, 피지를 조절해준다라는 어조보다는 피지를 파괴한다 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럼 사용을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드름성 피부는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산유국이에요. 그 산유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지를 파괴한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럼을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여드름 완화 플루이드예요. 플루이드가 뭐냐면은 약간 좀 연고처럼 여드름이 나 있는 부위에만 살짝 발라주는 형식이거든요. 플루이드의 선택 기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미 생겨져 있는 여드름을 죽일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드름을 빨리 완화시켜서 흉터가 유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네 번째로는 지성용 수분크림 사용을 권장드려요. 이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도 수분크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크림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미세먼지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림은 항시 발라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1회 필링을 하시는 것을 정말 적극 권장드립니다.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피부과에 가서 피지 조절제를 받는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은 피부 압출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클렌징은 1차, 2차로 나뉘어서 세안을 한다. 단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한다. 세 번째, 피지를 조절해주고 여드름을 완화해줄 수 있는 기초 라인으로 변경한다. 네 번째,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제가 카드를 걸어둘 테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사실 이거 말고도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실까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들만으로 좀 간추렸는데요. 제가 원래는 좀 생활에 빗대어가지고 좀 이야기 쉽게 설명을 풀어드려요. 근데 너무 핵심들만 콕콕 집어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좀 어려운 말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컨설팅을 요청해주신 남성분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유튜브 무료 피부 컨설팅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본문보기 눌러보시면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한번 요청을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가시면은 다음에도 정말 고급 정보, 값진 정보 제 유튜브 화피스킨에 많이 올라오니까